요양보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자, 우리가 연이어서 그 전에 그 비뇨 생식기계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또 피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피부계 표준교재 201쪽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특성 보겠습니다. 피와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진다. 우리가 이 피부가 있고요. 표피라 그러죠. 그 밑에 피와 지방이 있고요. 그 밑에 근육이 있어요.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을 짓자면 이 피와 지방이 점점 얇아져요. 그러니까 기온에 민감합니다. 금방 추워요. 그래서 피하 지방이 두꺼우면 우리가 어떤 내복을 5개 정도 입은 효과가 있어서 추운 날씨도 끄떡없거든요. 근데 피하 지방의 감소로 노인들을 이렇게 보면 많이 춥다 그러세요. 이제 피하 지방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자, 발톱, 손톱이 견고해지고 두꺼워지고 잘 부서져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발톱, 손톱도 두꺼워지고 또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또 상처 회복에 지연이 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5번째 보면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갈색 반점이나 검버섯등이 생기고요. 또 피부의 건조로 인해서 소양증이 있어서 밤과 겨울에는 더욱 심해져요. 소양증이라는 건 굉장히 가려움증이에요. 그냥 온몸이 이렇게 가려우셔서 우리가 어르신들 요양원이나 또는 병원에서 입원하시면요. 그렇게 긁어요. 막 여기저기 막 긁느라고 그게 소양증이 있으니까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소양증이 있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름이 생기고 또 눈꺼풀이 늘어지고 또 이중턱이 되고 그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눈꺼풀 이렇게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올리는 수술도 노인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이중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살이 쪄서 이중턱이 아니라요. 피부가요. 늘어져가지고 이중턱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카락, 겨드랑이, 음부, 수염의 턱은 줄고 입가나 뺨 등의 얼굴의 털은 또 증가됩니다. 자, 우리가 그 피부계의 대표적인 질환 욕창입니다. 욕창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자,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는 그죠, 와상이죠. 와상 대상자는 특히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바닥면에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썩는 상태를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눌리는 부분이 많이일수록 또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눌리면요, 그 눌리는 부분이 다 욕창으로 발전됩니다. 자, 원인은 장기간 와상 상태. 와상이라는 누운 상태, 와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한자죠. 누우라자 써서 와상 상태. 또 지속적인 압박, 계속 같은 상태로 누웠으니까 계속 눌리죠. 압박, 또 요실금, 변실금, 또 어떤 독소나 세균이 많죠. 대변이나 소변 같은데 그런 게 실금이 있을 경우, 또 부적절한 체위 변경 이런 걸로 욕창이 생깁니다. 자, 욕창의 단계별 증상이 있습니다. 크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자, 1, 2, 3, 4에서 1단계는 이제 초기예요.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으로 되고 누르면요 일시적으로 허옇게 보이고요. 좀 따끈따끈한 열감이 있어요. 자, 2단계는요 피부가 벗겨져서요 수포, 그죠? 물집이 생기고요. 조직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자,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또 괴사 조직이 꺼멓게 이렇게 죽은 괴사 조직이 많이 눈에 띄고요. 4단계는 이게 막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파여가지고요. 안에 골이나 근육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상태가 4단계 욕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선생님들 보시면요.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누웠을 때요. 욕창이 특히 발생하는 부위, 그래서 이렇게 나는데 그 지면에 닿는 부위, 그죠? 침상면에 닿는 부위, 이 닿는 부위가 욕창이 잘 생기는데요. 닿는 부위는 어떤 부위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튀어나오는 부위, 또 어떻게 뼈가 닿는 부위예요. 뼈가. 그래서 뼈가 닿는 부위에 특히 욕창이 잘 생깁니다. 자, 거기 이제 그림으로 1단계, 2단계 있는데요. 1단계는 표피나 정상 표피에서 생겨서 이렇게, 그죠? 30분 이내에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누르면 좀 열감이 있고, 이렇게 피부색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하는 거. 2단계는요. 보세요. 2단계에서는요, 이렇게 표피 또는 진피에 대한 부분적으로 손상이 간 게 보이고요. 이렇게 좀 수포가 많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진피와 피하 조직에 포함한 피부 전체의 손상이 나타나고요. 굉장히 괴사 조직이 검게 많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4단계는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움푹하게 파고 들어가서요, 도나츠처럼 들어가서 안에 어떤 근막이나 근육이나 뼈가 이렇게 많은 조직 손상이 있는 게 보이고요. 안에 뼈가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창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치료할 때 손끝에 이렇게 우리가 펄셋, 핀셋이라고 합니다. 이 펄셋으로 이렇게 치료할 때 더럭더럭 뼈가 닿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치료해 줄 때도 환자들 4단계입니다. 골까지 벌써 파고드는 상태를 얘기하죠. 자, 치료 및 예방을 보면요. 욕창 발생 위험 인자가 총 16점 이하일 때 욕창 예방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 16점 이하일 때 욕창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침대에서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이에요. 이 와상 대상자거나 이렇게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는요, 꼭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이 2시간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쉽게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짝수 시간만 되면요, 체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체위 변경 어떻게 하냐? 지금 자세와 다른 방향으로만 눕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는 2시간, 의자에 앉았을 때는 체중의 압력이 더 심하니까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침대에 주름을 펴고 젖은 시트는 바로 교환하고, 또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베개나 쿠션을 끼워서 마찰을 방지하고, 또 천골 부위, 천골 이제 우리가 꼬리뼈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천골 부위에는 도나츠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도나츠 아시죠? 동그란 도나츠 안에 구멍이 뚫렸잖아요. 근데 그 부위에 그 욕창 부위가 오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부위가 닿지 않고 이렇게 들리니까 굉장히 건조되고 빨리 회복이 되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난 모양의 베개를 그저 이 욕창 부위, 특히 천골 부위에 많이 대줘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세월이 흘러서 의료는 자꾸 이제 새로운 의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 천골 부위에 됐던 그 욕창 부위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 나머지 이 동그랗게 도나츠 모양으로 눌린 부위에 그죠? 욕창 부위가 6개를 더 생겨서 하나를 낳는데 6개의 욕창이 생긴 거예요. 즉 뭐예요? 벼룩이 잡자고 초가상칸 태운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벼룩이 한 마리 잡으려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 하나의 욕창을 잡기 위해서 그거는 치료가 잘 되는데 옆에 압박으로 인해서 6개가 생겼대요. 그래서 도나츠 베개 모양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서 압박 부위의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도난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상가한다. 순환이 잘 되라고 막 피부를 주무르시는 분이 있어요. 주무르시면 어떻게 몸에 습기가 차고 그래가지고 욕창이 잘 오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무르시는 거는 아닙니다. 몸에 꽉 낀 옷, 단추 달린 옷, 스커트나 바지는 피한다.
순환 저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백질이나 영양 공급을 하고 또 손톱을 짧게 자르나 손톱이 끌릴 수도 있어서 상처로 발전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욕창이나 살이 차오르고 이런 거에서는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마르신 분들은 욕창의 위험도가 높아요. 와상이 됐을 때는요. 왜요? 배기능 부위, 압력의 부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하고 욕창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욕창 초기 대처법이 있어요. 자, 꼬바라두기 한번 보실까요? 욕창 초기 대처법은 약간 미지근한 물로 찜질하고요. 또 그냥 약간 미지근한 물로 찜질하면 순환이 잘 돼요. 근데 그 습기가 있으면 욕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수건으로 한번 닦았을 경우는 꼭 그 다음에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마른 수건으로 꼭 닦아주심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또 주위에 나선형으로 마사지하듯 가볍게 두드려 둥글게 순환이 잘 되게 둥글게 나선형으로 계속 마사지 해주고 또 이렇게 손을 오목하게 해서 콩콩콩콩콩콩콩콩콩 두드려서 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 우리가 이 습하면 욕창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 습기입니다. 습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람을 쐬어주거나 또 시트를 이렇게 열어놓거나 이러는 경우가 좋습니다. 춥지 않을 때는요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좋습니다. 와상 환자라도 창에 햇살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욕창 예방에 아주 좋은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자, 건조증이라고 있어요. 노인은 이렇게 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부 외층이 굉장히 건조하고요. 굉장히 또 건조증과 함께 가려움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건조증은 완치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증상 완화를 해야 됩니다. 원인은 실내, 또 실외, 습도의 낮은 겨울, 또 비누. 계속 그렇게 비누를 사용하면 세척 하기 때문에 계속 유분과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누 사용, 또 세정제와 알코올, 또 목욕중에 뜨거운 물 사용 이런 거는 건조증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증상은 피부발적 부종, 또 통증, 또 전환, 손과 하지의 가려움증. 우리가 그 굉장히 가려움이 많이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 자, 피부의 그 치료, 이 건조증의 치료는 따뜻한 물, 또 순한 비누. 노인은 건성이기 때문에 건성 비누를 쓰셔야 돼요. 지성 비누를 쓰면 수분과 유분이 너무 빠져나가서 더 가려움증, 건조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성 비누를 쓰시고요. 또 가습기나 알코올이 없는 피부 보습제 이런 거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상포진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대상포진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고령, 과로, 스트레스, 백혈병, 또 면역이 저하된 환자나 노인들에게 잘 발생하죠. 또 증상은요, 가려움증이 있고요, 저리고 자결감. 을 포함한 발진, 자결감이라는 거는요 따끔따끔한 통증이고요, 막 화끈화끈하기도 하고요, 바늘로 막 쑤시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자결감이라고 합니다. 그런 통증이 있고 또 수포 물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치료는 예방은 대상 표시는 일단 휴식, 안정을 취하고요.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진통제, 냉찜질, 또 칼라민 로션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그 로션 타입의 치료제입니다. 또 긁지 않아도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저 긁지 않아야 되겠죠? 이 대상포진도 이 노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오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접종이 가능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제 예방 접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옴이 있습니다. 옴은 옴이라는 벌레예요. 작은 진드기인데요. 피부 속에 기생해서요.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직접 접촉, 피부 접촉으로 이렇게 감염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 옴은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요. 물집, 고름 등이 생긴다. 자, 옴의 치료 및 예방은 대상자는 물론 같이 가족,
같이 사는 동거가죠.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벌레는 오염되었으리라 여겨지는 사람이나 친구 등의 옷 이런 거에 접촉을 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의류는 침구류를 소독해야 합니다. 쌓거나 다림질을 해서요. 철저하게 개인위생과 이 온하고는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자, 거기 밑에 보십니다. 온 대상자의 침구는 깨끗이 세탁해서 햇빛에 말린다.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어쨌든 삶거나 소독하거나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일반 세탁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거나 소독하거나 다림질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